안녕하세요. AI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그 첫 번째 주 수요일인데요. 오늘 AI 위클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AI 생태계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지금 코드 레드라고 해서 그 굉장히 비상 상황을 발령했습니다. 사실 이게 재미난 게 이 코드레드 상황이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구글에서 이 코드레드를 발령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년 전에 구글 큰일 났다. 회사 망하게 생겼다. 뭐 LLM 성능이 형편없다. 뭐 오픈 AI가 너무 앞서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코드레드를 선언하면서 조직이나 뭐 이런 개발 로드맵을 대략 대폭적으로 바꿨던 시점이 24년도 이쯤이었는데요. 1년 후가 되면서 이제는 반대쪽에 있었던 오픈 AI가 코드 레드를 발령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기술 빅테크들의 기술 경쟁이 급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드 레드를 선언하게 된 배경이 오픈 AI가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름 정도 전에 GPT 5.2라는 최신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우리는 이런 것도 되고 뭐 앞으로 AI 시장을 우리가 리딩할 거야라고 멋있게 이렇게 발표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구글에서 제미나이 3.0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GPT 5.1이 이제 시장에서 잊혀진 거죠. 와, 그 역시 그 오픈 AI는 이것도 안 되던데 구글은 이것도 돼라고 하면서 이제 급반전이 일어났고 오픈 AI는 이제 기사 같은 걸 봤더니 뭐 이제 외부 활동 그 경영진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구글의 기능을 분석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미나이 3.0 그 중에서도 나노 바나나 프로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동영상 만드는 걸 보고 이제 코드레드 상황이 발령된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지금 이 시장 판도는 오픈 AI, 구글, 엔스로픽이라는 세 개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엔스로픽도 지난주 화요일 날 새로운 언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워퍼스 4.5 모델인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기업에 저희 회사에서도 바이브 코딩을 많이 쓰는데 워퍼스 4.5를 제가 한 일주일 써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기존에 계속 개선했던 방식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썸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업 진행하면서 어떤 어썸한 기능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I 속도 경쟁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급가속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 AI 타임즈 기사를 딱 보면은 오픈 AI 그래서 뭐 지금 완전 새롭게 학습한 사전훈련 모델 갈릭을 기반으로 내년 출시인데 이 내년 출시가 이게 1년이 아니고 내년이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한 달 안에 새로운 모델을 또 출시하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코드레드 상황을 선언하면서 전사적인 자원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챗GPT라고 하는 강력한 LLM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오픈 AI는 수익 창출 모델을 다른 영역으로 펼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쇼핑, 건강, 뭐 이런 형태의 특화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개인 맞춤형 기능인 펄스 같은 거 제품을 출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오픈 AI 핵심인 LLM 자체 성능에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이거 우선순위 다 뒤로 미루고 우리는 제미나이 3.0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LLM 모델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집중하는 모델들에 대한 내부 사전 훈련 프로세스를 맞춰서 앞으로 한 달 내에 더 강력한 모델을 출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코드레드 상황을 발령한 것으로 기사에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주자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챗GPT 브랜드를 갖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아틀라스입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컴퓨터 유즈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컴퓨터 유즈라는 서비스는 LLM이 이 웹브라우저의 키보드 마우스 또는 웹브라우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챗GPT가 나오면 이거 이제 챗GPT 기능이 들어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특정 웹페이지, 예를 들어서 예스24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챗GPT가 여기에 있는 요 에이전트 모드 이런 걸 켜서 이 부분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보통 컴퓨터 유즈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컴퓨터 유즈 서비스를 찾아보면 컴퓨터 유즈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인데 컴퓨터 유즈 서비스들은 이런 브라우저라든지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오픈 소스 중에 브라우저 유즈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우저 유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브라우저 유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방금 전 아틀라스에서 그 화면 제어했던 그런 기능들을 이 브라우저 유즈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우저 유즈 기능이 들어가면 이제 아틀라스에서 한번 해보면요. 예스24에서 2025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앞에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지금 제 손은 여기 있는데 브라우저 유즈라는 기능, 컴퓨터 유즈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지금 화면 전체를 제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 중에 이제 웹 브라우저를 갖다 대표적으로 제어하는 이런 오픈 소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브라우저 유저 관련된 소스가 있고요. 이 브라우저 유저 관련돼서는 요즘에 제미나이에서도 오픈 소스를 출시하고 있고, 제미나이에서도 제미나이 브라우저 유저, 브라우저 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제미나이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 제미나이 브라우저에 이 브라우저 유저하고 비슷한 컴퓨터 제어하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제미나이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데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요 제미나이에서는 제미나이 브라우저라는 기능으로 이름이 돼 있고 이런 기능들이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오픈 소스를 공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 LLM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 우리가 쓰는 컴퓨터 자체를 제어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 2026년 되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고요. 2027년, 2028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컴퓨터 단계를 넘어서서 피지컬 환경,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제어한다거나 로봇을 제어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아마 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유튜브에서 쳐보실 때, 유튜브에서 칠 때 여기다가 이제 그 테슬라 FSD라고 한번 쳐보시면, 뭐 이렇게 FSD 테슬라를 치면 이게 어썸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 테슬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을 보여줍니다. 주차 램프를 오르는데도 핸들링이 너무 완벽해서 놀랐고 곧바로 한국 도로로 진입하는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토바이가 나타나자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고 옆차가 차선을 걸어오자 주저없이 지금 보신 내용은 뭐냐면, 이제 테슬라의 FSD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이게 900만 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이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선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FSD 기능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실제 도로에서 이런 주행하는 걸 지금 많이 찍어갖고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 성능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영상 중에는 뭐 끼어들기라든지 마치 사람이 하는
그런 운전 테크닉 같은 것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이 테슬라 FSD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뭐 저는 안 해봤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FSD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이런 일반 자동차 시장에다 이제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되면 뭐 중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FSD 같은 성능의 이 모델들이 아마 한국에 들어올 것 같고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대응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전기차, 뭐 차량의 내구성이 좋아요, 뭐 이런 걸로 갔다면 아마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 테슬라에서는 이제는 뭐 사람이 운전하지 마세요. 이제는 뭐 택시 운전이나 화물차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기술 변화가 일으킬 후방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테슬라 FSD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은 우리 도심지에 가장 많은 건물들이 보통 무슨 보험회사들이 만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 집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 와이프가 이제 운전을 요즘에 이제 새로 배우고 있는데 이 운전할 때 가장 겁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보험 가입할 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친구의 누가 이번에 람보르기니 20억짜리 차를 받아서 수리비가 10억이 나왔대. 근데 보험을 뭘 만 원짜리 약정 넣어서 들어서 사실 다행이었어. 그래서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이거를 가입해. 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실제 확률적으로 자기한테 필요 없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를 주저없이 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FSD 같은 자율 차량들이 이제 대규모로 보급돼서 사고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로 증명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보험 가입할 것 같습니다. 뭐 FSD 하는 테슬라에서 그냥 보험도 그냥 다이렉트로 들지. 얘네가 가장 신뢰성 있고 싸게 해줄 거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체결이 바뀐다면 지금까지의 보험업은 이 사람들한테 미래에 공포를 팔아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뭐 도심지에다가 부동산 개발해서 사무실 임대하거나 또는 그 다달이 받는 급여를 그 보험금을 모아서 펀드 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대규모로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떨어지는 게 2, 3년 내 증빙이 된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그 금융 시스템이 만약 유지가 안 된다면 이런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이 제대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난주에 이런 기술 발전과 오픈 AI의 코드 레드 선언 그리고 그 자율주행 FSD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오늘도 지금 보시면 뭐 끊임없이 AI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사람이 카르팟이라는 사람인데요. 올해 2월 말에 이제 LLM의 성능이 좋아져서 코딩을 굉장히 잘해. 이런 걸 우린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러. 라고 해서 이제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요. 오픈 AI 창업 멤버였던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자기가 바이브 코딩으로 이 LLM끼리 이렇게 경쟁하는 오픈 소스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이제 자기가 남는 시간을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만들어서 이런 대형 언어 모델 위원회를 만들고 AI 모델끼리 서로 막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시켜서 그 안에서 순위를 먹이는 거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LLM이 이제는 사람 수준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기가 만든 바이브 코딩 소스 코드를 깃허브에다 공유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슈를 끌어모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기술 발전하는 거 말고 정보 습득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AI 기술을 이용하면 정보 습득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는 대부분의 사용자들한테 이 AI 모드라는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면 AI 모드라는 창이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 마치 챗GPT 같은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어보면 기존의 구글의 검색 엔진하고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챗GPT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검색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를 보여주고 이거를 검색한 사람이 직접 읽어보고 이해해서 소화하세요라는 컨셉이었다면 이 AI 모드 컨셉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요거를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라는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엔진 자체의 트렌드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정보를 찾는 방식,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는 통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과 결합된 AI 기술을 이용해서 AI 모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구글 사용자, 무료 사용자 포함해서 모든 사용자들한테 각각의 제미나이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최신 제미나이 모델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객 경험을 완전 다르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요즘에 또 구글이 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TPO 자체 TPO를 구축하면서 이 강력한 그 LLM에 대한 그 하드웨어 자원을 확보하게 됐고 이걸 이용해서 강력한 서비스를 무료로 대규모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서비스가 바로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노트북 LM 서비스는 학습을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내가 어떤 자료를 올리면 그 자료에 관련된 챗봇을 만들어주고 그 자료에 관련된 오디오 파일, 동영상 파일, 보고서, 그다음에 퀴즈, 뭐 출력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구글 노트북 LM인데요. 이 노트북 LM은 학습할 때 굉장히 그 큰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 노트북 LM은 요 이제 다른 학습을 위한 별도의 그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위도구글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Run Your Way라고 해서 구글 노트북 LM의 컨셉을 가지고 이 초중고 교육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노트북 LM이죠. 이 노트북 LM은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자들이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많이 활용하는 랭체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랭체인을 이용해서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질문 뭐 어떻게 나오냐면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책을 찾아봐야 되나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소스 검색에서 그냥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랭체인을 이용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해서 웹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 랭체인에 관련된 자료들을 구글이 찾아줍니다. 찾아준 거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걸 바탕으로 그 노트북의 램이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랭체인을 이용한 챗봇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를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노트북 LM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트북 LM에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추가돼서 별도로 내가 외부에서 딥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노트북 LM 안에서 딥 리서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가공하고 그걸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 LM은 기본적으로 기본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글 검색 경과를 넣어서 데이터를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을 멀티미디어,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강의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노트북 LM이 이렇게 있고요. 이 노트북 LM도 요즘에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 노트 만들기를 하나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이런 거 한번 해보죠. 2020년 이후에 LLM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스에다 넣어갖고 웹, 패스트 리서치, 딥 리서치 하면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거고요. 패스트는 검색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거는 이걸로, 간단한 건 이걸로 해서 이렇게 눌러보면 2020년 이후에 LLM 기술 동향에 대한 웹사이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기다려 보면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게 되고요. 시간이 약간 걸리네요. 찾는 동안에 다른 것들을 좀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구글에서 이제 젠 AI를 적용한 그런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101개나 되니까. 근데 이런 사례에 대한 URL 주소를 여기에다가 소스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이 소스를 이렇게 추가해 주면 그 사례에 관련된 이 챗봇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봇이 나오는 거죠. 챗봇이 나오고 그 챗봇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오디오, 동영상, 마인드맵, 보고서, 플래시카드, 퀴즈, 인포그래픽,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기능이 인포그래픽하고 슬라이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디오 오버뷰를 눌러보면 심층 분석, 주제에 대해서 호스트 두 명이 나와서 대화식으로 풀어가는 게 있고요. 핵심 요약만 해주는 거, 비평해주는 거,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굉장히 학습에 유리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디오나 비디오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면은요. 오, 요즘 생성형 AI라는 말 정말 어디서나 들리죠? 네,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남자와 여자 둘이 이제 대화하는 오디오를 통해서 이 리얼드 제너레이티브 AI 유즈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그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거죠. 한 18분 정도의 이런 오디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요 주소를 기반으로 동영상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얘기 이제 정말 많죠? 오늘은 그 뜬구름 잡는 얘기는 싹 걷어내고요. 진짜 비즈니스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꼭 실수도 나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리얼월드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떤 상황인지를 7분 정도의 이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생성해 줍니다. AI가 그래서 단순히 가장 분석만 추천드리는 학습 방법은 내가 새로운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동영상 개요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디오 오버뷰로 비평과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런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드, 마인드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인드맵을 한번 보면은요. 이 101개 사례가 리테일 사업과 미디어, 자동차, 물류 이렇게 됐구나. 그중에 통신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지? 거기서 상업 계약 분석은 어떤 사례가 있지? 이걸 가지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이 리얼 사례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상업부에 관련된 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글을 찾아서 읽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검색이 됐으니 가져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 실제 여기에 보면 방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LLM이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인지 여기 눌러보면 출처를 이렇게 명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인포그래픽 가지고 이 101개의 실제 리얼월드 생태계에 대해서 한 장으로 보기 좋게 그려준 거죠.
리테일 시장의 변화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금융시장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헬스케어 시장은 어떻고, 미디어 마케팅은 어떻고. 이거 이제 전체를 한 장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자료도 생성해 주는데, 얘도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강의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재 아까 이 전체 내용이 뭐고, 전체 10개 산업의 101가지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글에 보면 유즈 케이스 번호가 있는데요. 그 전체 101개 중에 유즈 케이스 27번은 이런 도전 과제에서 이런 기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청사진으로 실제 구축했어요. 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LLM 2020년 이후의 기술 트렌드로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포그래픽 생성을 한번 해보면 슬라이드나 이런 거 눌러보면 이 전체 2025년 이후의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방식으로 내가 2020년 이후에 LLM이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모르는 용어도 학습하고, 책도 봐야 되고, 뭐 인사이트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는 AI, 그것도 무료 AI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만 명확히 잡고 좁고 깊게 정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이런 기술 도구를 이용해서 학습 속도를 월등하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아예 LLM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LM하고 비슷한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써서 저 나름대로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한계나 기술적인 제약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해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기술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뭘 의미하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한 다음에, 당장 오늘 할 거, 3개월 안에 해야 될 거, 6개월 안에 해야 될 거를 잘 가늠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AI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차주에도 이런 기술 동향과 그다음에 이런 AI 쪽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이 위클리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기타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